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8시간 만에 끝내는 화법과 작문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작문에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고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등신이네. 자, 봅시다. 누가 등신이라고 했어? 10등신이에요. 자, 봅시다. 화법과 작문 파트를 학생들이 이제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걸 굳이 공부를 해야 돼?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학교에서도 별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걸 뭐하러 굳이 공부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수생들은 알죠.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죠. 이거 우습게 봤다가는 수능시험 전체를 날려먹을 수가 있어. 왜 그래? 그렇죠. 수능시험장에 딱 갔을 때 1교시가 수능 국어잖아요. 1교시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얘네예요. 그래서 얘네를 망치고 시험을 시작을 하면은 그날 제정신으로 시험 못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거지. 그날 하루에 전체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화법과 작문이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봅시다. 일단 비중은 요 정도죠. 화법 같은 경우에는 화법이 몇 번부터 몇 번이야? 5번까지. 그렇죠. 1번에서 5번까지고. 그러면 몇 점이야? 15점? 아니다. 15점이냐 어떻게 해? 죄다 3점이냐 화법이? 계산해봐요. 머리를 테스트해보자. 몇 점일까? 11점. 그렇죠. 3점짜리 하나 끼니까 11점 배점이야. 배점은 한 10%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0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예요. 그럼 배점이 몇 점이겠어? 11점. 11점 똑같아요. 이 두 파트를 합치면 22점, 22%나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중이 둘을 합쳐버리면 그렇게 낮다고 할 수가 없죠. 그지? 이 비중이 이 정도 되는 건데 얘네가 왜 중요하다고? 시험의 시작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시작. 다시 말하면은 이 화법과 작문이 단순히 국어 시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2교시, 3교시, 4교시 쭉쭉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날 하루에 수능 시험에 어떤 컨디션을 좌우한다.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시작을 깔끔하게 해주면 시작했을 때 깔끔하게 딱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쭉 무리 없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1번부터 막혔다. 그러면은 그날 시험은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되겠다. 화법과 작문이 애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해본 애들이랑 안 해본 애들은 차이가 나더라고 이게. 문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공부 좀 한 애들과 안 한 애들이 확 차이가 나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 많이 한 애와 좀 적당히 한 애들이 큰 차이가 안 나거든. 근데 화법과 작문은 또 차이가 나. 왜 그래? 이게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은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뭐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열심히 배웠어 학교에서? 그런 거 거의 교과서를 사긴 사는데 어때요? 3학년 때 보통 교과서를 사요. 사긴 사는데 어때? EBS를 수업 시간에 하고 교과서는 샀으나 교과서를 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수능 유형에 맞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의 학습 방향.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자 일단 화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개념 학습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개념 살짝 해요. 살짝.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런데 그 안에서 필수 개념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쑥 보고 지나가면 되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해야 돼? 문제. 그렇죠.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일단 지문 내용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문 내용 학습은 하지 않아요. 이 화법이 이제 말하는 방법 아니야. 다음은 영희와 철수가 대화를 나누었다. 걔네 대화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어?
그거는 아니지. 알겠죠? 지문의 내용 학습은 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 문제 유형. 문제 유형보다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문 유형 학습은 해야 돼요. 네, 화법의 지문 유형이 뭡니까 도대체? 뭐 있냐 지문 유형? 그렇지. 대화 또 토론, 토의, 협상, 면접. 아줌마 똑똑하시네. 발표. 이 파마를 곱게 하신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발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지문들은 지문 유형에 따라서 내용 전개 방향이 좀 달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문 유형. 발표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는구나. 이게 형식이 익숙해지면은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알겠죠? 그리고 또 문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 유형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업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만 그냥 막 풀어 제끼는 애들이 많아. 화법 작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화법 작문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문제 유형, 대화에서 나오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토론에서 보기 박스를 주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써먹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장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문은 이건 개념학습이 중요한 것이냐? 어때요? 개념학습은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개념을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은 없다. 알겠죠? 장문은 개념이 그렇게 막 중요하고 배울 게 많고 이런 파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문 내용, 다시 말하면 보기 박스의 내용 학습. 중요한 중에 안 중요해요. 보기 박스에 제시되는 내용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EBS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문 유형은 중요한 중에 중요해요? 주어지는 지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보기 박스 살짝 나오고 끝나는 거지 지문을 주지 않죠? 보기 박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시되니까 이것도 거의 뭐 볼 거 없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중요해요. 문제 유형별 풀이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장문은 문제 유형이 글쓰기의 단계에 따라서 거의 정해져 있는 파트지. 예를 들면은 글쓰기 계획 문제는 이렇게 푼다. 자료 활용하기 문제는 이렇게 푼다. 표현하기 문제는 이렇게 푼다. 고쳐쓰기 문제는 이렇게 푼다. 개요가 주어질 경우 이렇게 푼다. 이런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알아? 알고 있어? 작년에 들었어요. 작년에 들었어요. 선생님 수업을. 그러면 알고 있겠죠? 처음 듣지? 그렇죠. 개요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걸 배우러 온 거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화법과 작문은 공부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문제만 풀어 제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강의의 목표가 뭐냐? 이거. 1번에서 10번까지는 무조건 다 맞는다. 그래서 시험을 깔끔하게 시작해준다. 그 뒤에 여러분들은 일단 10번까지는 다 맞춰야 돼. 왜? 11번부터 틀릴 거니까. 그죠? 11번부터가 뭐 나오는데? 문법 나오잖아.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틀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깔끔하게 다 맞춰야 돼.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알겠죠? 앞부분에서 시간 단축해 주면서 왜?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하고 비문학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시간 많이 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10번까지는 빠르게 풀면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다 맞추는 이런 마인드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자, 봅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딱 8강입니다. 8강으로 끝나요. 실전 문제 포함 8강.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완벽하게 공부한다. 두 번째, 8분 안에 푼다. 10문제를 8분 안에 딱 풀어주는 거야. 보통 우리가 화작문이라고 하잖아. 화법, 작문, 문법을 합쳐가지고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15문제 또는 16문제죠. 왜? A형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되고 문법 포함, B형 같은 경우에는 16문제가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화작문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25분 안에 풀면은 5분 안에 풀면 내가 네 아들이 할게. 나도 못 풀어 5분 안에.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술적으로 15문제라고 치자. 수능 전체가 45문제니까 3분의 1이니까
마킹 5분 띄고 75분 나누기 3. 75 나누기 3. 25. 와, 아줌마 산수도 잘하네. 25분인데, 그러면 이걸 25분 안에 풀면 되느냐? 야,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5분이 맞아. 근데 화작문에 25분 때려 박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두 지문을 찍게 될 것이다. 왜? 비문학에서 버벅버벅 할 거거든. 알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능 시험에서 2015 수능에서 만약에 화작문에서 한 25분 걸렸다. 그 다음 딱 넘어가니까 신체유 지문 나오는데 거기서 한 15분 쓰고 뒤에 가니까 이제 슈퍼문 나오는데 거기서 한 15분 쓰고 이래버리면 문학 풀려고 그러는데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뒤에 다 찍는 거야. 알겠죠? 이 부분은 좀 스피드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5분 안에 막아야 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분 정도를 여기서 세이브해야 돼. 그 시간을 자기가 약한 지문이 있지. 어디가 약해? 비문학, 과학 이런 거에다가 시간 다 때려박고 이렇게 가는 거야. 뒤에 이제 지문으로 가면 모든 지문 문제 푸는 속도가 똑같을 수는 없어. 그죠? 예술 지문이면은 좀 빠르게 풀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무슨 과학 지문이면 좀 시간 투자를 더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남긴 시간을 거기다가 때려박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15분 안에 막는다. 그 중에서 화법과 작문을 8분 안에 풀어낸다. 그건 뒤에 문법 부분에서 한 7분 정도 안에 막아주면 그러면 15분 안에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시험 진행이 될 수가 있어. 여기서 시간 줄여야 돼. 여러분들이 시간 줄여야 되는 게 화법, 작문, 문법. 문법에서 어떻게 시간을 줄입니까? 문법은 공부가 안 돼 있는 애들은 하염없이 시간을 쓰게 되지만 문법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애들은 어때요? 빠르게 풀죠. 금방 풀지. 공부가 좀 돼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 요거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법 공부를 좀 해두면 돼. 그러면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죠? 15분 안에 딱 맞고 여기 세이브한 시간을 비문학에 때려박는다. 그리고 문학 지문도 EBS 학습을 충실하게 해두면은 지문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지. 너 문학에서 시간 줄이지. 여기서 시간 좀 줄인 거를 이제 어디다 때려박는 거야? 비문학에다가 어려운 지문에다가 몽창 때려박는 거야. 화작문에 때려박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괜찮아져요. 알겠죠? 네,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8분 안에 풀면서 다 맞추는 거. 알겠죠? 8분 안에 풀고 다 맞추는 거. 자, 다음 세 번째. 화법과 작문의 필수 개념을 다 배울 겁니다. 이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선택지에 꼭 나오는 필수 개념들이 있어. 걔네 다 배우는 거야. 반언어적 표현. 이게 뭐야? 말하죠. 그러니까 말해봐. 하니까. 말투. 그렇지. 말투. 그렇지. 어조. 그렇지. 말투가 어조잖아. 이씨. 어조, 억양 막 이런 것들이지. 이런 필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게 선생님 주특기 중에 하나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런 거 있죠? 이걸 이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자,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됩니다. 1번에 10번까지 한 문제라도 틀리는 학생들. 한 개라도 난 틀린다. 또는 10분 이상 걸린다. 또는 10분 이상 걸린다. 화작문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10번까지 한 문제도 안 틀리고 10분도 안 걸리는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가요? 아이, 그러지 마. 이거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듣는다. 알겠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10번까지 한 개라도 틀리거나 아니면은 10분 이상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학생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사실은 10분에 풀어 제끼면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춘다. 이런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 요거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진짜로 안 들어도 돼. 외국인들은 대신 문법 들으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요거 일단 첫 번째, 영역별 문제은행이 나갈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화법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화, 면접, 협상, 막 이런 게 있잖아. 그 영역별로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모아놨어요. 문제은행을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를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건 어디다 해놨을까? 카페에 가면 있어요.
자, 그리고 매주 1회씩 혼모의고사 이거 다른 강의 듣는 수강생들도 제공을 하죠. 이거 화법과 작문 듣는 학생들도 이거 카페를 통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퀄리티인데 일주일에 한 개씩 반드시 풀어야 된다. 알겠죠? 모의고사는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 9월부터 풀겠습니다. 이런 등신들은 수능 국어 망하게 돼 있다. 이건 수험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고 있지? 네. 그렇죠. 이거를 온라인 학생들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 쟤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네? 우리가 이겨야죠. 우리가 이겨서. 그런 이기적인 발상을 하는 것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다. 같이 잘 가야지, 같이. 그죠? 그래요. 같이 야, 못 가요. 너도 붙고 얘도 붙는 게 좋은 거잖아. 아니, 저만 붙으면 아, 너만 붙으면 좋겠어? 그래요. 이런 이기적인 제 제자들이 일이에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이런 걸 다 제공을 하니까 이거 수업 외에도 필요한 내용 공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순간 카페 가입하고 1강 대화 부분을 다 들었다. 그러면은 카페에 가면은 대화 부분 문제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양이 또 이제 있어. 그거 다운받아서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화법 강의 부분을 다 들은 다음에 한꺼번에 쭉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스프링 제본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8강밖에 안 되니까 그래 한 강씩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8강 다 듣고 나서 화법하고 작문 거기에 있는 문제들 카페에 있는 문제들 링제본 해가지고 그거 한번 쫙 이제 복습 삼아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강에서 봅시다.